인생에서 뭐 절대적인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뭐 거의 진리잖아요? 근데 오디오의 세계에선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사실 모든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마주하는 뭐랄까 핵심 미스터리 같은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소리 두 개를 합쳤는데 소리가 더 커지긴커녕 오히려 작아지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상하죠? 이런 현상을 저희가 합산, 영어로는 summ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듣는 공간 전체의 소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바로 옆 자리에서는 완전 끔찍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합산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합쳐지는 신호들이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처럼 하나의 원본에서 똑같이 복사된 신호들처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전혀 다른 음악 두 개를 그냥 합친다. 그건 그냥 예측 불가능한 소음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아니,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제어한다는 걸까요?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아니요, 마법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 핵심적인 물리 변수만 알면 돼요. 그게 바로 상대적 레벨과 상대적 위상입니다. 이 두 녀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두 변수가 결과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자, 두 신호의 레벨이 똑같고 위상, 그러니까 파형의 타이밍이 정확히 0도로 딱 들어맞으면 소리가 2배로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데시벨, dB라는 단위로 표현하면 플러스 6dB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위상이 정확히 180도, 그러니까 정반대로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리가 그냥 완벽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합산은 음향적 도박과 같다. 딱 들어맞죠? 상대적인 레벨 차이가 바로 판돈인 거예요. 두 소리의 레벨 차이가 크면 판돈이 작으니까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레벨이 거의 비슷해진다? 이건 판돈을 최대로 건 겁니다. 플러스 6dB를 따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고 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슬아슬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도박이 우리한테 얼마나 불리한지 딱 보입니다. 보세요. 레벨이 똑같을 때 우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고작 플러스 6dB예요. 그런데 잃을 수 있는 건요. 거의 무한대. 그러니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위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라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바로 믹서 같은 회로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합산이랑 실제 공간,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음향적 합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전기적 합산에서는 한번 상쇄돼서 사라진 소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음향적 합산, 즉 공간 안에서는요.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재분배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위치에서 특정 소리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소리 에너지는 B라는 다른 위치로 가서 소리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원리들을 가지고 실제 공간에서 사운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튜닝하는지 그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합쳐질지는요. 딱 이 세 가지 기하학적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스피커 사이의 거리, 즉 변위. 둘째, 스피커가 서로를 향하는 각도인 중첩 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변수죠. 바로 주파수. 엔지니어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마치 조각칼처럼 사용해서 공간의 소리를 원하는 대로 깎고 다듬는, 즉 조각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주파수의 효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왼쪽을 보세요. 100Hz 같은 저주파수는 파장이 기니까 서로 부드럽게 잘 섞여서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이걸 커플링이라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 10kHz 같은 고주파수는 파장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조금만 틀어줘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복잡한 간섭 패턴을 만듭니다. 특정 주파수들이 빗살무늬처럼 파먹히는 콤필터링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관점을 확 바꿔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방에서 음악 들을 때 벽이나 천장에서 반사되는 소리,
이거 그냥 골칫덩어리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반사음은요, 마치 그 벽 위치에 또 하나의 가상 스피커가 숨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보이지 않는 가상 스피커도 진짜 스피커랑 똑같은 합산의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스피커 두 개가 상호작용하는 거나 스피커 하나랑 벽이 상호작용하는 거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그걸 딱 보여주죠. 스피커를 벽에 어떤 각도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마치 여러 개의 스피커를 배열한 어레이 시스템처럼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행동 지침, 엔지니어의 툴킷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첫째,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즉 상호작용하는 음원들을 찾아내세요. 스피커든 벽이든. 둘째, 그 둘의 레벨이 같아지는 크로스오버 지점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셋째, 바로 그 지점을 기준으로 딜레이나 레벨을 조절해서 두 소리의 위상을 가지런히 정렬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성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리에서도 소리가 괜찮은지 직접 측정하면서 검증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미구엘 루티에 말이죠. 당신이 어떤 브랜드의 스피커를 쓰든 물리학은 언제나 물리학이다. 네, 장비나 공간은 바뀌어도 소리를 지배하는 이 물리 법칙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의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똑바로 날아오는 소리랑 저쪽 벽에서 반사되어 오는 보이지 않는 가상 스피커의 소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더해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의 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